정원 대륙에는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며 그 가운데 인족, 마족, 그리고 짐승 인족이 강력한 힘을 지닌 종족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더 많은 땅과 자원을 얻기 위해 수백 년간의 전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으며 우리 주인공 역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난 인간, 마족, 그리고 짐승 혼혈의 아이입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미래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제1장 내 어린 시절. 제 할아버지는 짐승인족 비몽 군단 중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으로 8990년 전에는 손으로 용을 한 마리 처치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비몽의 용사, 비몽의 흰줄 등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당시 그의 키는 5m 이상으로 반대에선 그에게 견줄 만한 상대가 드물었습니다. 강력한 인족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짐승인족과 마족은 정치적 결혼을 통해 연합했으며 제 할아버지 역시 이러한 결혼의 일원으로서 마족 황제의 한 후궁의 딸, 즉 제 할머니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만약 아직 생존 중이라면 올해로 8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으로 16세에 이미 40대 후반의 할아버지와 결혼했으며 종종 그녀는 자신이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짐승 인족의 땅으로 시집오는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겠지만 다행히 그녀는 왔으며 그녀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제 할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으며 그의 탁월한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키도 5m 이상으로 지금도 내 허리보다 넓은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 전에도 아버지는 이미 짐승 인족 내에서 무적의 지위를 얻었으며 성격은 난폭하고 흉폭하며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현재 비몽 군단의 제1용사이며 비몽 군단의 단장으로 그의 지도하에 짐승 인족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전투에서 패배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짐승 인족 내에서 아버지의 명성은 짐승왕의 것과 견줄 만한 것입니다. 고귀한 지위를 가졌기에 아버지는 무수한 후궁들을 두었으며 나는 아버지와 납치한 인간 여성 사이의 자식입니다. 그의 네 아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린 아들로 과거에는 아버지가 나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비극적인 여자로 그녀의 기원을 알 사람은 없으며 나이가 40세에 못 미치지만 극도로 노렸습니다. 나타나면서도 가려지지 않는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이미 그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 미모를 가졌음을 외형으로 알 수 있었으며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녀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간압적인 행위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정한 애정을 절대로 느낀 적이 없으며 다른 후궁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후 4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에게는 자신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말은 거리 하지 않으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치면 항상 내 안이 차가워집니다. 나는 올해 16세가 되었으며 짐승, 마족, 인족의 혼혈 아이로 비몽 군단의 부단장입니다. 키는 2m로 인간적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며 타인들 눈에선 나는 분명 인간의 잘생긴 청년으로 보일 것입니다. 나는 비몽 거대 생물과 비슷한 강건한 체격과 탁월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 아무도 나를 짐승 인족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오늘의 영광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그 할머니만 원합니다. 4해 전 나는 모든 사람들의 찌릿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좋게 대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뒷담화하면서 나를 혼혈하라고 비난했습니다. 큰 형제만이 내게 평범한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아버지의 최악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제 생활은 하인들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만이 나를 아끼고 종종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녀와 함께였을 때 내 어린 마음에는 따뜻함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날, 네이샤오, 와봐. 할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홍초달날개 요리를 만들었어. 뒤에서 할머니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르게 난 뛰어가서 부엌으로 갔고
진한 고기향이 코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당신 사랑해요. 어리석은 내, 빨리 먹어봐. 미소와 함께 할머니의 얼굴 주름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나이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조각 닭날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동시에 먹었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가문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서 그녀와 나무 같이 나왔습니다. 수인의 나라에서 이런 곳을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수인들은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엄격히 믿습니다. 모든 수인은 다른 수인의 사냥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수인들은 바보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음식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조용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뒤에서 난둥스러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이샤오, 할머니 어디에 있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전신의 전율이 돌았습니다. 5명의 큰 체구가 내 뒤에서 서 있었고 눈부시게 햇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아버지가 놀랍게도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비몽의 경비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수 연합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마족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주 타락한 천사 전단의 멤버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마족들은 그저 식구만 먹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힘을 존중했고 할머니처럼 무기력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수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부속품으로 여겨집니다. 할머니에게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아버지가 오늘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 있어요. 난 정말로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가 끌어올라 손에 든 닭날개를 내 손에서 내려치며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이게 내 아들인가? 내 아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아들이 어디 있나? 눈물을 담아 찌릿으로 물들이는 닭날개를 보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한방패로 나를 땅으로 쓰러뜨렸다. 그는 외쳤다. 울어라, 울기만 하는구나. 너를 봐라, 이 마른 틀, 내 죽은 귀신 어머니처럼 이로구나. 내 형제들은 내가 이만큼 컸을 때 버모랑을 찢을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닭 한 마리도 잡을 줄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발바닥으로 닭 날개를 3개 밟았다. 할머니는 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뛰쳐났다. 나를 넘어뜨린 것을 보자 그녀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우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드물게 와서 왜 널 때리냐고? 아버지는 찬찬히 코웃음을 내며 말했다. 자기 맘대로 하지 마. 사람들, 이 작은 짐승을 데려가서 둘째에게 제대로 한번 가르쳐봐. 둘째란 나의 둘째 형을 가리킨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난 살아도 피부를 벗겨야 할 것이다. 둘째 형 레오는 화끈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할머니는 나를 뒤에서 보호했다. 이제 그만둬. 이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마.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빼앗아 부하에게 던져버렸다. 할머니에게 말했다. 아들 가르치기는 너 말이야. 이번에 와서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몇 년 더 살고 싶다면 일을 간섭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 나갔다. 할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홍조가 돋보였다. 그녀는 크게 외쳐봤다. 레오, 너 엄마와 얘기할 때 이렇게 하냐고? 말하는 도중 할머니는 내가 보호하던 비몽 수호병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나를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비몽 거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서 비몽 수호병은 무시무시한 강제로 그녀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뒤로 뒤엎어져 큰 바위 한 조각에 부딪혔다. 아픔에 그녀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마치 음산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찬바람이 몰아쳐와서 나를 휘감았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할머니, 나는 저항하며 뛰어올랐고 탁월한 신의 힘이 마침내 폭발했다. 나, 12살 어린이가 비몽거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나는 할머니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몸을 안고서 울면서 외쳤다.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할머니를 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 손을 꽉 붙잡으며 약하게 말했다. 그만해, 우리 방으로 돌아가요. 그 할머니를 떨쳐낸 비몽 수호병은 무릎을 꿇어 앉았다. 그는 할머니를 한눈에 바라보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레오 왕, 나는. 아버지는 할머니를 한눈으로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제 안 물어봐도 됐어. 죽는 일은 죽는 일이야. 이렇게 나이까지 살아온 건 죽음보다 길었어. 돈 좀 보내서 그녀 장례를 치르게 해라. 그의 눈에는 할머니는 분명 비몽 전사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보였다. 나의 눈은 분노와 피가 튀어나와 내 몸을 뒤덮었다. 내장은 피구멍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마치 부패한 수밥처럼 하나도 완전하지 않았다. 비몽의 수호병의 크고 키가 큰 몸은 천천히 뒤로 기울었고 나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저 머리카락이 서서히 초록색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아버지와 다른 3명의 수호병은 이 불규칙한 변화에 놀라 멈춰 섰다. 아버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네오가 관분했어. 네오가 실제로 관분했어. 이미 100년 동안 비몽이 관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심지어 아버지도 강력해도 관분할 수 없었는데, 관분한 비몽은 자신의 힘을 원래의 몇 배로 빠르게 높일 수 있다. 네오 왕, 어떻게 해야 하죠? 한 명의 수호병이 물었다. 아버지는 수호병의 죽음 때문에 슬프지 않았고 흥분된 듯이 말했다. 네오 씨를 데려가. 그는 이미 피곤해졌어. 너의 동료를 어딘가에 묻어두고 그 늙은 녀석은 자신의 운명을 따르게 두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점점 정신을 차려갔다.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몸이 비정상적으로 허약하고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왼손은 마치 파열된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왔다. 나는 그냥 내 몸 옆에 조용히 놓여져 있었고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가 아버지의 저택에 있는 내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벽을 기대며 나왔다. 밖은 극도로 어둡다. 마치 나의 어두운 기분과 같았다. 아, 벌써 밤이다.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갑작스레 방문을 나서려고 했지만 쇠약함이 밀려왔다. 내 몸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졌다. 네오, 너 침대에서 어떻게 내려왔어? 여기, 다시 자고 쉬어. 큰 체구의 인상이 있는 인물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떴는데 비몽 중에서 내게 아직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가진 유일한 형제인 내용이었다. 형, 부탁이야. 할머니를 빨리 뵙고 싶어요.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은 하늘을 살피며 머리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날이 밝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좋아요. 좋아요. 빨리 가요. 할머니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형의 거의 5m에 달하는 강력한 몸은 나를 들어올려 두꺼운 풀과 다를 바 없었다. 곧이어 우리는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해 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가 원래 누워있던 자리에 누워있음을 발견했다. 형은 나를 내려놓았고 나는 할머니 옆으로 기어들어가 그녀의 가늘고 작은 상반신을 안았다. 이슬이 이미 그녀의 옷을 적시고 나는 그녀를 흔들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할머니의 갈라진 입술이 움직였고 눈은 천천히 떠졌다. 나를 보자 웃음 짓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약한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손은 반이 올라간 상태로 떨어졌다. 아이야, 넌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를 뵙게 되었구나. 할머니는 널 헛되이 아파하지 않았어. 카흐, 할머니는 혈토를 조금 토해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 얼굴에 대고 울며 말했다. 할머니, 말하지 마세요. 먼저 좀 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보 아이, 할머니 자신의 몸은 제일 잘 알아. 내가 할머니를 다시 방으로 도와드려봐. 어디서 나온 힘인지. 나는 할머니를 안고 일어섰다. 어지러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현명한 대우형은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를 살펴보며 차근차근 말했다. 샤옹아, 할머니. 가장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건 너야. 너는 할머니. 너는 당신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해요. 할머니의 가장 걱정되는 건 너야. 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도.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 야수인족은 이렇게 되어 있어. 힘만 중시하고 가족 관계란 없어. 눈물이 내 옷을 젖게 했다. 주름진 손을 꽉 쥐며 나는 울었다. 할머니, 말하지 말아요. 할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야른 작은 책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얼굴에 붉은 홍조가 번져 이것은 마족의 보물. 천마결의 사본. 예전에 복수하려고 훔쳐낸 거야. 진정한 마족 왕족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배울 수 있어. 너는 잘 배워야 해. 배우면 타락한 천사로 변할 수 있어. 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 당신 아빠에게는 알려주지 말아줘. 나는 슬퍼서 외쳤다. 할머니, 할머니. 소리는 지붕까지 울렸다. 나는 손에 작은 책을 집어넣고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내 방으로 돌아왔다. 대우형은 내 곁에 있었고 나를 보며 깨어났을 때 할머니를 이미 안장해놨어. 넌 안심해. 와서 뭘 먹어봐. 이제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없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의지가 이미 떠나갔기 때문이다. 나 혼자만 남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눈은 허공에 멍하게 빛이 없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대우형은 이마를 찡그렸다. 참 시끄러운 번개구름이야. 큰 비가 올 거야. 내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어리둥절하게 문 밖으로 나갔다. 콩알만한 빗방울이 탁 튀기며 떨어졌다. 점점 비가 거세져 나의 몸을 강하게 씻어주고 있었다. 희미한 비안개 속에서 할머니의 자애로운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앞으로 뛰어들었지만 빈 공간에 뛰어들었다. 대우형은 급히 진흙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를 방으로 끌어들였다. 그렇게 7일이 지나간 후 무의식적으로 지냈다. 그동안 아버지가 강제로 먹여준 음식만으로 버티며 살아남았다. 그 후에 나는 깨어났다. 할머니의 죽기 전 말은 나에게 끝없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신은 꼭 할머니에게 약속하셔야 해요. 꼭 강한 사람이 돼야 해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아버지의 주목을 받아 그 이후로 그는 직접 나를 지도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어떤 것도 나를 전설적인 강자로 만드는 결심을 바꿀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원한을 심장 깊숙이 숨기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천둥 갑옷을 내게 전수해 주셨다. 이것은 수비 중심의 무술로서 싸움의 기술에 근접하다. 우리 비멍족은 타고난 강력한 물리 공격과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법에 대한 저항력도 뛰어나다. 이 우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조상들은 이 천둥 갑옷 무법을 창조했는데 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여 방어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주 목표이다.
일정 수준까지 훈련하면 일종의 결사의 장막과 유사한 방어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천둥 갑옷은 인간이 수련한다면 높아봐야 이보다 몇 단계 낮은 무술에 불과하지만 우리 비몽족이 수련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할아버지는 이 천둥 갑옷의 강력한 방어력으로 용기사의 공격을 견뎌내며 기회를 얻어 그를 처치하고 그와 그의 용을 영생의 공을 세웠다. 천둥 갑옷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내부에서 외부로 일반적인 결사와 비슷한 면이 있으며 몸을 뛰어난 면역력을 가진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명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버지에 따르면 이 무법의 첫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단순히 말하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다. 이것은 나에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과정이다. 두 번째 해에 접어들면서 나의 높은 재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록 내 키가 작지만 어린 비몽족 중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그 이상도 있었다. 지금은 천둥 갑옷을 수련한 결과로 고무적인 새로운 신체로 변화했고 형제들 중 몇몇을 따라잡을 정도로 힘을 쌓아왔다. 두 번째 단계는 형성되어 가는 기운을 외부에 적용하여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 단계는 아직 초보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실 두 번째 단계의 강화 버전이다. 결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상대를 상처 입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는 이미 이 단계를 완료했으며 그의 강력한 힘으로 10m 이내에서 아무나의 머리를 천둥 갑옷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심지어 용기사라 할지라도 충분한 수의 인원이 없다면 그를 위협할 수 없다. 나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아버지는 나를 비몽 군단 부대장으로 승진시켰으며 몇몇 형제들과 함께 내게 직위를 공동으로 나누어 주었다. 사실 나는 명만 있는 겁니다. 모든 권한은 몇몇 형제들에게 있으며 나에게는 매일 수련만 하면 된다. 나는 사령관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충분하다. 낮에는 천둥 갑옷을 연습하고 밤에는 천마결을 연습하는 것이 좋은 시간이다. 천둥 갑옷과 비교하면 천마결은 훨씬 어렵다. 읽기가 매우 어렵다. 천마결은 완전히 무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완전히 마법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마법과 무술이 결합한 무법이다. 천마결은 9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3단계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 각 층마다 3단계씩이 있으며 각 단계를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만큼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각각의 단계를 높일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기며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책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의 세 번째 단계를 돌파하면 타락한 천사 변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변신 후 모든 능력이 2배로 증가하며 이는 날개를 가진 타락한 천사로서 현재의 마력 중간 단계를 나타낸다. 변신을 완료하면 수련자는 점차 어둠의 마법을 다루게 되며 어둠의 마법 레벨이 크게 증가한다. 두 번째 층의 6번째 단계까지 연습하면 내 날개 타락한 천사로 변이하게 된다. 현재의 마족 중 제국과 그의 근위대장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층의 9번째 단계는 먼 거리의 단계로 전설 속의 큰 마족 루시퍼만이 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해진다. 6날개 타락한 천사로 변신한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책은 마지막 단계의 연습 방법은 없다. 내가 부끄러운 것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2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천마결을 연습하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극도로 불쾌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검은 색 옷을 입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천마결로 얻은 어둠의 힘은 실제로 매우 강력하며 각종 간단한 어둠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혼란과 부식 같은 것이다. 천마결로 얻은 어둠의 마법력은 일반 어둠의 마법사들이 연습하는 어둠의 마법보다 훨씬 강하고 순수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적다. 어둠 속성의 마법을 사용하면 반발되는 가능성이 있음. 다만 연습이 너무 힘들다는 점,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다시 밤이 오고 나는 침상에 팔을 놓고 몸 안에 어둠의 힘을 모으며 주위의 어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있다. 나는 2시간 동안 어둠의 마법력을 천마결의 두 번째 층의 방법대로 한 번씩 돌려보았다. 약간의 진전이 느껴졌다. 안쓰러운 숨을 깊게 내쉬면서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 눈 밖을 쳐다봤다. 달빛이 향기롭게 비치며 나는 쓸쓸함을 느꼈다. 내 마음이 갑자기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인가? 천마결을 잘못 연습한 것일까? 되새겨보았지만 불만족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다. 나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던 순간 갑자기 직감이 나에게 위험을 느낀다고 말해주었다. 천마결을 연습한 이후로 나의 감각이 훨씬 예민해졌다. 내 본능적으로 모든 채마를 뛰어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누구냐? 거기 나와라. 나에게 응답한 것은 거대한 기운이었고 바람과 함께 나타난 큰 주먹이 서서히 커져갔다. 주변의 풀과 나무가 눈사태처럼 삐쩍거리며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치 포로된 짐승처럼 느껴져 극심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혔고 왼쪽 발을 먼저 내딛었다. 입에서 히라는 소리가 나오며 오른손을 무기 없이 들어올렸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공격 방법이었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적과 단련해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와 강력하게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고 작은 주먹 두 개가 공중에서 부딪혔고 상대의 주먹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전해져 왔다. 나는 5보 거리로 튕기며 오른손으로부터 통증이 전해졌다. 그러나 상대는 그만두지 않았다. 나를 힘차게 튕겨내고 다시 뛰어올라 같은 주먹을 다시 날렸다.